일본 수비수 이토 히로키가 김민재 선수가 있는 바이에른 뮌헨으로 전격 이적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 명문 구단 중 하나인 뮌헨으로 자국 선수가 입단한다는 소식에 오히려 일부 일본 축구 팬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일까요? 바이에른 뮌헨은 14일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이에른 뮌헨이 이토 히로키를 영입했으며 일본 국가대표 출신인 이토 히로키는 2028년까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이토 히로키의 바이아웃인 3천만 유로, 하나 약 450억의 이적료가 발생하였으며 뮌헨이 바이아웃을 지불함과 동시에 곧바로 계약이 마무리될 정도로 빠른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만큼 선수와 팀 모두가 서로를 원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뮌헨의 단장인 막스 에베를은 이번 이토 히로키의 영입을 크게 환영하며 챔피언스리그 진출 등에서 압박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즉시 전력감이라고 이야기했고, 스포츠 디렉터인 크리스토프 프로인트 역시 이토 히로키는 분데스리가에서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보였고 큰 키에 공격적이며 매우 강한 왼발을 지니고 있으며 패스 능력이 좋고 센터백과 풀백 모두 가능하다. 어렸을 때부터 독일 분데스리가에 와서 잘 성장했고 우리에게 많은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극찬하였습니다. 실제로 이토 히로키는 매우 어린 나이에 분데스리가로 이적하였는데요. 무려 일본 2부 리그에서 뛰던 당시 스카우터로부터 주목을 받아서 21세라는 어린 나이에 분데스리가의 슈투트가르트로 임대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이적한 뒤 곧바로 주전으로 활약하며 2021-2022 시즌 리그 데뷔 베스트 11에 선정되었고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에 완전 이적했으며 다음 시즌에도 주전으로 맹활약하였습니다. 그런 이토의 기량은 작년에 만개하였는데요. 부상과 국대 차출로 9경기를 결장하였지만 대부분의 경기를 풀타임으로 활약하며 슈투트가르트의 15년 만에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키커 시즌 전체 평점에서 수비수 중 7위를 기록하는 등 아시아 수비수로서 충분히 대단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토의 행보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요. 사실 분데스리가 2위 팀에서 주전 수비수로 꾸준히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도 주목도가 이렇게 낮은 건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토가 이렇게 인기를 끌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수비수 포지션 자체가 주목도가 낮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분데스리가에서는 이번 시즌 레버쿠젠의 무패 행진이 압도적으로 관심을 받아서 레버쿠젠의 수비진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데다가 일본에서는 토미야스 다케이로가 소속한 아스날이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에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쏠려버렸기 때문에 이토의 활약이 상대적으로 묻히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후스랄 사생활 문제 때문에 애초에 호감도가 낮은 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어찌되었든 이토의 영입으로 뮌헨은 전문적으로 센터백을 볼 수 있는 수비수가 김민재, 데리우트, 우파메카노, 다이어에 이어 이토까지 5명이 있는데요. 여기에 뮌헨은 레버쿠젠 무패 우승의 주역인 요나단 타까지 영입한다는 소식이 있어 수비수의 교통정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뮌헨에서 바이아웃을 주고 영입한 만큼 다음 시즌에 이토는 주전으로 활약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기존에 있는 뮌헨의 수비수와 이토의 다른 점은 바로 왼발잡이라는 점입니다. 왼발잡이가 뭐가 대수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현대 축구에서는 왼발잡이 센터백은 귀족 취급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수비진의 공격적인 빌드업 기여에 있어서 왼발잡이 센터백의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왼쪽 자리에서 공격적인 패스를 보내기에는 공의 궤도를 볼 때 당연히 왼발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왼발잡이의 센터백은 말 그대로 품귀 현상이어서 희소 가치는 더욱 높은데요. 대표적으로 맨체스터 시티의 요슈코 그바르디올, 인테르의 알레산드로 바스토니가 왼발잡이이면서도 부드러운 패스 능력과 수비 능력을 겸비한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죽 왼발잡이 센터백이 현대 축구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 올드팬들은 이전 왼발잡이 센터백이 현세대로 왔으면 어마어마한 환영을 받았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루마니아 최고의 수비수인 크리스티안 키브가 생각나는데요. 왼발이면서도 수비 조율 능력과 발밑 그리고 패싱력 모두 좋았던 선수인 만큼 지금 시대에 축구를 했다면 희소 가치가 더욱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찌되었든 이토가 왼발 센터백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 가치는 매우 높고 뮌헨의 신임 감독인 콤파니가 그의 오랜 스승인 과르디올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을 고려하였을 때 포백의 레프트백이나 쓰리백의 왼쪽 스토퍼의 위치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풀터백의 역할을 부여받을 것 같습니다. 특히 레프트백 자리의 경우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이 유력한 알폰소 데이비스의 대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다가 실제로 준수한 패싱력을 겸비하고 있기도 해서 이토는 왼쪽 수비라인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 축구팬들은 이번 이적에 대해 격하게 반응하거나 냉소를 보내는 양분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격하게 반응하는 축구팬들은 메가 클럽인 뮌헨으로의 이적을 환영하는 반응이었습니다. 동시에 은근히 김민재가 방출될 시나리오를 그리며 김민재를 밀쳐내고 주전이 되기를 희망하였는데요. 이토의 이적을 환영하는 댓글을 모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기쁜 아침을 최근에 보낸 적이 없었어.
바이에른 미넨으로의 이적이라니. 이번 시즌 슈투트가르트에서 보여준 플레이대로라면 미넨에서도 무조건 통할 거라고 생각한다. 월드클래스 센터백인 콤파니 감독의 아래라면 이토의 실력이 더욱 올라갈 거라고 굳게 기대한다. 이건 메이저리그에서 오타니나 야마모토가 다저스로 이적한 것과 동급의 굉장한 사건이라고 생각해. 뭐 해외 축구와 해외 야구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축하해 이토. 결정까지 정말 빠른 속도의 이적이었어. 그만큼 미넨과 이토가 원하는 니즈가 잘 맞았던 거 아닐까. 현재 미넨에 있는 센터백으로는 더리흐트, 오파메카노, 김민재, 다이어 4명이 있는데 아마 이 중에서 한 명은 방출되겠지. 이들과 비교해서 이토의 압도적인 장점은 바로 왼발잡이라는 거야. 그리고 정확성 높은 패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기회는 충분히 받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왼쪽 풀백인 알폰소 데이비스가 방출되는 게 기정사실이고 게이로는 부상이 많기 때문에 이토는 이 자리에서의 경쟁력도 충분히 있다고 봐. B클럽이라 출전 기회가 잘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기회도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좋은 활약을 해주었으면 좋겠어. 가장 최근에 김민재가 미넨에서 부진했던 걸 생각하면 이토도 왠지 불안하긴 한데 그런 걸 떠나서 바이에른 미넨 이적 자체는 훌륭한 일이지. 지난 시즌 미넨은 센터백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 여름에 누가 방출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이토 선수의 이번 시즌 성과라면 여러 가지 이적 권유가 있었을 테지만 초명문 클럽인 바이에른 미넨으로의 이적이라니 포지션 불문하고 많은 경기에 나갔으면 좋겠네요. 김민재는 출전 기회가 줄고 이적하게 될까요? 다음 시즌에는 감독 구상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본인도 출전 기회를 찾아 이적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환영하는 반응을 보여주는 일본 축구 팬들도 있지만 이토의 이적에 대해 시큰둥하거나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팬들도 많았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대에서의 활약이 매우 좋지 않은 것과 또 하나는 이토의 사생활 문제입니다. 사실 일본 국대에서 이토를 부르는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는 백패스 머신입니다. 클럽에서의 활약과 별개로 이토의 국가대항전에서의 활약상은 처참한데요. 일단 국대 데뷔 초창기에서는 플레이에서 인성 논란도 있었습니다. 가나와의 평가전 당시 이토는 가나 선수에게 고의적인 파울을 했는데요. 공중에 점프하는 가나 선수와 경합할 때 가나 선수의 다리를 밀어버려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사과 하나 없는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 외에는 2022 카타르 월드컵 때 흑역사가 있는데요. 코스타리카와의 경기에서 혼자 오프사이드 트랩을 지키지 않아 결승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도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도 이라크전, 이란전에서의 패배를 막지 못하였습니다. 이토는 국대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플레이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그와 별개로 국대에서 항상 안전이 보장된 백패스를 남발하다 보니 이토를 보고 있는 축구팬들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속이 터져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이번 이적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축구팬들은 대체 왜 그 백패스 머신이 명문 클럽으로 이적했는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이었는데요. 이러한 팬들의 반응을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솔직히 이번 이적에 대해 진짜 놀랐다. 이런 백패스 남자를 세계에서 5손가락에 들어가는 명문 클럽 바이에른에서 영입을 하다니? 그것도 계약 기간이 4년이고 좋은 일이긴 한데 바이에른 미넨은 분데스에서도 인류의 클럽이기 때문에 이전에 미넨으로 이적했던 우사미처럼 벤치에만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닐까. 우선 축하해. 그러나 이토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스스로 볼을 앞으로 운반하지 않고 백패스만 남발하는 모습이잖아. 미넨에서는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노력해 주었으면 해. 대표에서는 백패스 머신으로 불리는데 클럽에서는 명문 바이에른 미넨 이적이 성사될 만큼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솔직히 대표와 클럽에서의 얼굴이 너무 달라서 곤혹스러워. 대표팀은 전술이나 감독이 달라서 클럽 같은 퍼포먼스를 발휘하기 어려운 것일까. 이번 기회에 많이 배워서 대표팀에서는 왼쪽 사이드백으로서 단단함을 길렀으면 좋겠어. 이토 선수는 왠지 왼쪽 사이드에서 받은 공을 항상 백패스로 돌려주는 약한 이미지가 있어. 바이에른에서 기술을 잘 연마했으면 좋겠어. 이토 선수의 바이에른 미넨 이적이 정식으로 결정되었네요. B클럽이기 때문에 압박이 엄청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이하게 백패스를 연발해서 바이에른 서포터로부터 욕을 먹지 않았으면 합니다. 백패스가 많은 플레이 스타일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시선은 단순히 국대에서의 성적이 저조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이번 미넨으로의 이적 외에 이토 히로키가 일본에서 유명해진 이유는 다름 아닌 연인에게 낙태를 종용했다는 스캔들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해당 여성에게 2번에 걸쳐 임신과 낙태를 시켰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황색 언론 주간 문춘이 폭로한 스캔들의 대략적인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토가 막 국가대표에 데뷔했었던 당시 한 여성을 만나고 있었는데요. 이 여성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부터 이토와 같은 학교의 동급생 출신이었습니다. 이토는 이 여성에게 중학교 2학년 때 고백을 하였고 처음에는 여성은 이토의 고백을 거절했지만 점차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지게 되며 연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주로 집이나 주변 카페에서 등에서 풋풋한 연애를 이어갔는데요. 그러나 이둘은 서로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이토가 축구에 전념하다 보니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이토는 이 여성을 잊지 못하였고 결국 이 여성을 불러내어 데이트를 하고 러브호텔에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성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여성과 다르게 이토는 아이를 낳기 싫어했었는데 정작 관계를 가질 땐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가지면서 사후피임약을 먹기를 강제하였습니다. 결국 아이를 낙태하게 된 이 여성은 심신에 큰 상처를 입었고 다니던 일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우울증과 섬식 장애가 와서 어떤 것을 먹어도 구토해버렸고 그런 와중에서도 이토와의 관계를 이어갔지만 이토는 이 여성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지금의 육체적 관계만을 유지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성은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임신을 한 여성은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출산을 이토에게 요구하였으나 이토는 단칼에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서명한 낙태 동의서를 지인을 통해 여성에게 전달하고 이 여성과의 관계를 아이와 함께 지워버렸습니다. 이후 1년 정도가 지난 뒤 이토는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하였지만 여성은 계속 병원을 다니며 매일 약을 복용하고 월 60만 원 정도의 병원비를 내는 등 후유증이 여전하다고 합니다. 이 스캔들이 퍼지고 이토 측은 낙태는 이 여성과 충분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부인했지만 설령 양측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피임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임신시킨 후 낙태를 강요한 사실은 이토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팬들은 이토를 낙태 또는 지우개라고 부르며 조롱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에서 이토가 수비를 잘하면 상대 공격수도 잘 지우고 아기 지우는 것도 잘하는 지우개형 수비수라고 놀리는가 하면 만약 그날 경기를 망칠 경우에는 잘하는 건 아기 지우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비난하는 등 어떤 방식으로든 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이적에도 다음과 같이 낙태 사건을 들춰내며 까는 반응들을 보여주었는데요. 판매자에게 절대로 낙태 사건을 숨기라고 해 해고당할 수 있으니까. 굉장한 이적이야. 솔직히 이토가 그 정도 레벨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이토 히로키는 대표팀에 대한 공헌도와 호감도가 너무 낮아. 솔직히 성범죄로 대표팀에서 탈락한 이토 주니아보다도 호감도가 더 최악이거든. 불륜하고 기자회견하는 건 얼마든지 있는데 불륜 이상의 중죄인 낙태를 저질렀는데 이 녀석 기자회견 하나가 없네. 불륜 이상의 낙태를 옹호하는 거냐고. 참고로 대인 방어 성공률은 김치가 64%, 낙태가 45%야. 45%는 진짜로 너무 허접한 수준이 아닌가. 일반적인 센터백은 60% 내외라고. 뭐 이놈은 선수 자체의 인기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적 실패라고 불릴 정도로 형편없이 두드려 맞는 활약을 보여줘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인기가 너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실력으로만 평가되고 있는 거라고. 이 사람은 낙태 보도가 있었던 사람 아니야? 눈썹이 이상하게 생겨서 기억이 나긴 하는데 아무튼 이 사람은 인기 없어. 아마 대부분의 반응은 이렇지 않을까? 아나운서 기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토 히로키 선수가 명문 바이에른 미넨으로 이적했습니다. 시청자 축하해. 근데 누군데 그게? 바이에른 미넨은 낙태에 관용적인 건가? 한국에서 이토라는 이름은 굉장히 거절되는 이름이라고 해. 이토 히로부미를 연상한다고 하거든. 재미있는 사실은 일본의 또 다른 이토라는 이름을 쓰는 선수 역시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일본의 공격수인 이토 주냐 선수입니다. 이토 주냐는 올해 1월 아시안컵 16강 바레인전을 앞두고 여성 2명에게 술을 먹이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폭행을 하다 걸려 결국 일본 대표팀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어쨌든 미넨으로 이적한 수비수 이토는 김민재와의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함께 선발로 나와서 수비를 조율하는 협력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적어도 지난 시즌 후반기와 같은 모습만 보여주지 않는다면 김민재의 자리는 공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한 뱅상 콤파니는 세계적인 명수비수 출신인 만큼 그의 지도하에 김민재 역시 능력이 한 단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루빨리 김민재 선수가 제 컨디션을 찾아서 주전 자리를 공고히 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찰진TV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오늘도 무한 감사드립니다.